부모님 7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는 회계사 시험에 7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20대가 통째로 그 시험 준비에 묻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여전히 독서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어떠니?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믿으셨죠. 우리 아들은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 되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당분간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재촉한 거니? 그냥 쉬라고 할 걸.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시험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한 뒤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독서실에 가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쉬라고 하셨지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으니까요. 또래 친구들은 다들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만 화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뭐 해먹고 사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7년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갔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집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동네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상담이 뭘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권하셔서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걸 해보세요. 뭐든 좋으니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것도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근처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둘째 날은 간단한 요리를 해봤습니다. 셋째 날은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머리가 비는 느낌을 받았다는 걸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보일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못 걸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 앞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 환영.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회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카페 알바를 한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카페 알바를 한다고? 7년 공부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실패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7년 동안 복잡한 회계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니 머리가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저를 조금씩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했다고 했죠?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일이 좋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기업 다녔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죠.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만둔 게 잘한 일이었어요. 이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더 행복해졌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 사장님은 제게 정직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카페 알바가 내 인생 목표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제가 상상했던 삶은 아닙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없고 높은 연봉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년 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무너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잃었기에 진짜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카페에 젊은 손님들이 종종 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제가 떠오릅니다. 가끔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포기가 항상 나쁜 건 아니라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니까요. 지금 제 꿈은 언젠가 제 카페를 여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7년 동안 회계사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는 카페 주인을 꿈꿉니다. 누군가는 이걸 실패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포기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제 하루이고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부모님 7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